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은 유순근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정신분열증이 되겠습니다. 방송 순서는 개념, 특징, 원인, 증상과 진단, 치료 순이 되겠습니다. 정신분열증은 사람들이 현실을 비정상적으로 해석하는 심각한 정신장애입니다. 즉, 현실에 대한 왜곡된 지각, 비정상적인 정서체험, 사고, 동기, 행동의 총체적인 손상과 괴리 등을 수반하는 정신장애이죠. 정신분열증은 환각이나 망상을 수반하고 일상적인 기능을 손상시키고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혼란스러운 사고와 행동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정신분열증이 있는 사람들은 위험하거나 폭력적이지가 않습니다. 정신분열증은 인구 약 1%에 영향을 미치는 만성적인 뇌질환이 되겠습니다. 증상에는 망상, 환각, 사고와 집중문제, 동기부여 부족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분열증은 혼돈된 말과 행동, 망상과 환각과 관련된 가장 만성적이고 무력한 심각한 정신장애이죠. 망상은 현실과 맞지 않는 잘못된 신념과 믿음입니다. 환각은 감각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감각 경험을 하는 것으로 실제 존재하는 것을 잘못 지각하는 착각과는 다르죠. 환각은 환시와 환청이 있습니다. 환시는 실제하지 않는 물체나 사람이 보이는 것이고, 환청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이 질환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데 영향을 주는 심각한 장애입니다. 환자들은 실제와 상상을 구별하거나 사회적 상황에서 정상적인 감정 표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환자들은 현실 검증력이 매우 떨어지고 비현실적인 지각과 생각을 하게 되고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현실 감각이 상실되어 일, 공부, 대인관계를 비롯한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정상적으로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증상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죠. 환자의 모습이 현악기가 정상적으로 조율되지 못했을 때의 모습처럼 혼란스러운 상태를 보여 조현병이라고도 합니다.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은 정신분열증의 5가지 A형을 규정합니다. 망상형, 와해형, 긴장형, 잔류형, 미분류형, 이 5가지가 되겠죠. 첫 번째는 망상형이 되겠습니다. 망상은 병적으로 생긴 잘못된 판단이나 확신으로 생각의 이상현상이 되겠어요. 망상으로는 피해망상이나 과대망상이 있습니다. 긴장하고 의심하고 경계하고 적대적, 공격적이지만 적절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와해형, 혼란스럽거나 부적절한 말투와 행동이 특징이죠. 행동이 퇴행 증상이 심하여 원초적인, 억제력이 없는, 조직화되지 못한 행동을 보입니다. 행동 수행 능력을 잃을 수 있고 얼굴을 찌푸리거나 기이한 행동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긴장형, 장시간 움직이지 않거나 과도하고 무의미한 움직임이 특징입니다. 상동증, 매너리즘, 납불증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잔류형, 현재는 망상이나 환각, 와해된 언어나 행동의 급성 증상은 없으나 의욕감소 등의 음성 증상이 나타난 경우가 되겠습니다. 미분류형, V, A형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기타 유형이 되겠습니다.
원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분열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유전학, 생물학, 인지 및 환경 요인의 결합으로 장애의 발달이 이루어진다. 연구자들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란성 쌍둥이 중 어느 한쪽에서 정신분열증이 발견되면 나머지 한 사람에게서도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유전적 요인, 뇌의 구조적 또는 기능적 결함,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 출생 전후의 생물학적 환경 등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인지적 입장에서 정신분열증이 기본적으로 사고장애이며 환자들이 인지적 과제의 수행, 추론 능력, 계획 및 집행 기능의 결함과 뇌의 전두엽과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양육 태도, 가족 간의 의사소통, 부부관계, 사회 경제적 위치 등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유전적 요인으로서는 질환은 가족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신분열증은 신체가 호르몬 및 신체적 변화를 겪거나 심한 스트레스 상황을 겪은 후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생물학적 요인, 환자가 뇌황 물질이나 신경 전달 물질이 불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은 뇌 신경세포가 서로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합니다. 이 황물질의 불균형은 사람의 뇌가 자극에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죠. 다른 소리, 광경, 냄새, 취향을 처리할 때 환각 또는 망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발달적 요인, 정신분열증은 태아 발달 중 신경세포들 사이에 결함이 있는 연결과 관련된 발달장애 유형일 수 있습니다. 사춘기에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뇌의 변화는 이러한 연결과 상호작용하여 장애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 임신 중에 특정 환경 요인은 자손의 정신분열증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아에 대한 어머니의 노출입니다. 가정과 가족 생활과 관련된 환경 스트레스 요인 또는 청소년기, 가족과의 분리는 유전적 또는 정신적 취약성이 있는 개인에게서 정신분열증의 발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증상 및 진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신분열증은 사고, 행동 또는 감정에 대한 다양한 범위의 문제를 수반합니다. 정신분열증 환자의 상당 부분이 일자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그들은 치료에 항의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정신분열증은 환자, 가족, 친구, 사회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정신분열증의 증상은 개인에 따라 다르나 4가지 범주로 분류됩니다. 양성 증상, 음성 증상, 인지적 증상, 정서적 증상이 되겠습니다. 양성 증상은 정신병 증상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망상과 환각이죠. 음성 증상은 환자에게서 빼앗은 요소로 무표정, 동기부여 부족이 되겠습니다. 인지적 증상은 사고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예를 들면 집중력 부족이 되겠습니다. 정서적 증상, 보통 둔감한 감정과 같은 부정적 증상이 되겠습니다. 증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형 및 심각성이 변하고 악화되거나 완화되기도 하죠. 정신분열증의 증상은 종종 혼란스럽거나 심지어 심각한 충격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증상을 극복하는 것은 환자가 얼마나 병에 걸리고 병이 있는지를 기억하는 가족 구성원들에게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증상은 직장, 관계 또는 자기관리를 포함하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이 기능하는 데 주요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증상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정신분열병으로 진단받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망상, 거짓 생각이죠. 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그릇된 믿음입니다. 개인은 누군가가 자신을 염탐하고 유명한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환각,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를 맡는 것이죠. 가장 흔한 경험은 환청으로 명령이나 의견을 주는 상상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와해된 생각, 조직화되지 않은 사고는 혼란스러운 언어이죠. 한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이동하는 무질서한 사고와 말하기가 되겠습니다. 개인은 자신의 단어나 소리를 만들고 이상한 방식으로 운율을 매기거나 단어와 아이디어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와해된 생각, 위생에 문제가 있거나 날씨에 부적절한 옷을 입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충동적이고 무제한적인 행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분명한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동요하거나 긴장되거나 일정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신분열증은 혼돈된 말과 행동, 망상과 환각과 관련된 장애이죠. 진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증상이 다음 중 2개 이상이 있고 1개월 중 상당 기간 존재하고 적어도 하나는 1, 2 또는 3이어야 한다. 망상, 환각, 무질서한 언어, 심하게 혼란스럽거나 피곤한 행동, 음성 증상, 장애가 시작된 이래 상당 기간 동안 일, 대인관계 또는 자기관리와 같은 하나 이상의 중요한 영역에서의 기능 수준은 발병 이전 수준보다 현저하게 낮다. 또한 발병 시기가 어린이나 청소년기에 있을 때 대인관계, 학업 또는 작업 기능의 기대 수준을 달성하지 못한다. 장애의 징후에는 최소 6개월 동안 지속된다. 다음은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신분열증의 원인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는 증상 감소,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죠. 환자들은 동기부여, 자기관리 및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정신사회적 치료를 받습니다. 또한 많은 환자들이 장애가 시작되면서 교육이나 직업훈련이 중단되기 때문에 사회기능 및 업무기술 향상을 위한 치료를 받습니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자조집단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전문 치료사의 도움을 받지 못했지만 이 집단은 치료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원들은 계속해서 상호 지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안락함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정신분열증은 혼돈된 말과 행동, 망상과 환각과 관련된 장애가 되겠습니다. 본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구독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